환율 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0원이 넘게 환율이 폭락했거든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입니다. 정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핵심은 왜 이 시점에, 왜 이 규모로, 그리고 다음엔 뭘 노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몰랐던 정부의 진짜 의도를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정부는 하필 연말이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환율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려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 통계와 각종 지표들이 12월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개되는 경제 수치들이 곧 정부의 성적표나 다름없는 셈이죠. 더욱이 대다수 기업들은 12월 마지막 날을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요. 따라서 그 시점의 환율 수준이 기업들의 채무 규모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끌어온 달러 채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빚이 더 크게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마지막 영업일에 환율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통계상으로 보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톱날처럼 생긴 환율 차트의 독특한 움직임이에요. 12월 초반부터 중반까지 차트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톱날처럼 지그재그로 요동치면서 급등과 급락을 되풀이하는 특이한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그런 패턴 말이죠. 이것은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강력한 마법사가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너희들은 이 경계선을 절대 넘어올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장면처럼요.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을 향해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1485원 근처는 절대로 뚫리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톱날 패턴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정부가 환율을 떨어뜨리려는 힘과 시장이 환율을 끌어올리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 정부가 절대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장을 향해 자신들의 단단한 결의와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게다가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숨겨진 의도와 전략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개입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달러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물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여러 번 막대기를 담가보는 것처럼 시장의 반응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측정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환율 방어 작전이 시작되면 정부의 방어선도 서서히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485원이 정부의 마지노선이었는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하면서 방어선이 1460원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 거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도 환율이 이 기준선에 접근하자 정부가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해서 다시 한번 세게 눌러놓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또다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있어요.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연말까지 이 기준선을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게 지켜낼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물론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테스트를 시도해요. 과연 정부에게 이 수준까지 막아낼 만한 충분한 힘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더욱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연말에 이토록 필사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연말 경제 통계를 보기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요. 하지만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빌려온 달러 부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큰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달러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빚을 12월 31일의 환율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환율이 1,550원이냐, 1,400원이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대략 12%에서 15%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차이죠. 낮은 환율로 마무리하면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훨씬 더 건전해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요. 은행들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것은 은행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위험 가중치가 커지면서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을 낮은 수준에서 마감하면 은행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정부 차원의 대외 채무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연평균 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 조정의 영향을 덜 받아요. 하지만 대외 순자산은 연말 환율로 평가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 환율을 관리해서 낮추면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계상으로는 대외 채무가 훨씬 적어 보이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2월 말에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환율을 눌러놓으면 1월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정부가 12월에 모든 역량을 다 써버려서 1월에는 환율이 아무런 제약 없이 치솟을 거라고 예상하곤 해요. 그런데 정부도 그런 걸 모르지 않아요. 1월에는 환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선 정부 눈치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노골적으로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연말에 수출한 물건의 대금이 1월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생기고 이런 환전 수요가 환율을 자연스럽게 눌러주게 되죠. 해외 지사에서 국내 본사로 달러를 송금하는 관행도 1월에 집중되곤 합니다. 특히 직원 급여나 협력업체 대금 같은 국내 비용 지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요. 정부는 이 모든 자연적인 요인들까지 고려해서 12월 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에요. 다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1월 중순이 지나고 하순이 되면서 2월에 접어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 역량은 이미 상당히 소진된 상태이고 시장과 다시 한번 본격적인 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시장의 힘이 정부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리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정부의 12월 마무리 관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뜻이에요. 이제 역사 속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의 환율 관리가 완전히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무려 1968원까지 2배를 훨씬 넘게 올랐어요. 외환 보유액을 거의 무한정으로 쏟아붓다가 결국 고갈되는 바람에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갔던 거죠. 다행히 오늘날의 상황은 1997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달러 보유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기업들의 달러 확보 능력도 훨씬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1997년 같은 외환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때 정부가 환율 관리에 실패하면서 1,000원에서 1,570원까지 급등했던 일이 있었어요. 정부의 끊임없는 개입에도 환율은 계속 올라갔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겨우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 사례에서 배우는 게 뭘까요? 급격하게 밀려오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환율을 막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2008년과는 좀 달라요.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처럼 오고 있거든요. 급성으로 갑자기 밀려오는 위기였다면 아무리 정부가 애써도 환율이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라면 정부가 조금씩 눌러주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만성 질환의 특성이에요.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다시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을 먹이고 또 악화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약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돼요. 더욱 심각한 건 이 약에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으로 계속 환율을 막으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를 채게 돼요. 저들의 자산이 언젠가는 바닥날 거고 그때를 기다리자는 식의 전략을 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시간이 가는 동안 정부의 자산을 갉아먹기만을 기다리게 되고 결국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시 방편으로 자꾸 외환 보유액을 쓰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미국 금리와 비교하면 43개월이나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예요. 게다가 정부가 비정상적인 규모의 재정 적자를 편성했는데 이건 보수든 진보든 둘 다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에 큰 구멍을 냈고 이전 정부는 공격적으로 지출을 확대했거든요. 인공지능 투자를 위한 재정 확대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봐요.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재원의 절반 이상은 최소한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해요. 전부를 국채로 마련하려고 생각하면 당연히 환율 방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고 수출 기업들이 환전하려는 이유를 단순히 외부적 원인으로만 본다면 대책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뇌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때문에 두통이 왔다고 해서 진통제만 계속 먹는다고 뇌의 문제가 나을까요? 아니지요. 증상만 임시로 누르면서 실제 질환은 더 심해지는 거죠. 청년들의 해외 투자 열풍이나 기업들의 환전 수요는 사실 대한민국 거시경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시장이 이미 문제를 감지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에만 약을 계속 처방하는 방식으로는 병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은 환율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이 남아있으면 다시 튀어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도 점점 약해져요. 환율을 계속 무리하게 억누르려다 보니 국민연금까지 투입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했다면 그 손실은 정말 없을까요?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3개월 스와프를 했다는 것은 현재 달러를 빌리는 대신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뭐가 일어나나요? 달러를 빌렸으니까 달러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해요. 반대로 원화를 빌려줬으니까 원화 이자는 받죠. 하지만 달러 금리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 차이만큼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스와프 기간이 자꾸만 연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역대급 수익을 올렸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현금으로 실현된 이익인가요? 아니에요.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것일 뿐이지 아직 팔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손실은 매번 현금으로 나가요. 반대로 언젠가 국민연금이 쓸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땐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할 텐데 현금이 필요하니까 더 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실현된 손실을 계속 커버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건 국민 모두의 미래 연금을 갉아먹는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근본 원인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는 한 언젠가는 다시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같은 국가자산까지 소모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